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파산 면책의 어떤 흐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일일이 다 편집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을 할 필요가 없이 옆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핵심,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살피다 보면 반드시 파산 면책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뭐 한두 가지 어떤 쟁점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면책 신청도 이걸 8월 며칠 날 했죠? 5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뭐 채무가 한 5억 정도 되네요. 금융기관입니다. 전부. 사업자금, 생활자금이고요. 이분도 이제 대리인이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했죠. 면제재산 결정을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이분은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얼마입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볼까요?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안 했네. 이분은 저걸 했네요. 임대차가 아니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에 대한 면제 재산 결정 신청을 했는데 뭘 했냐면 자동차 등록 원부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했습니다. 14후 553 자동차의 어떤 추정 시가로 얼마냐면 600만 원입니다. 면제 재산 결정의 사유는 비상시에 매각하여 생계비를 조달하겠다. 그런 취지로 600만 원 했고요. 보험 해지 환급금 389만 원. 이분은 이제 특이한 병이 생겨서 비상시에 병원비 조달하겠다. 그래서 389만 원. 그래서 결국은 900 합치면 얼마입니까? 989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관제인은 뭐 이런 걸 받아들여서 환가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걸 또 환가를 할 수도 있어. 어떤 관제인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 차량이 K5입니다. 2013년식. 지금 2024년이죠. 11년 지난 차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차하면 자기는 차를 팔아서 생계비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재산 해달라. 결국은 환가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렇죠? 예납 명령은 40만 원 나왔습니다. 40만 원. 이분은 나이가 몇 년생이냐면 79년생입니다. 조금 젊죠. 9월 9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11월 6일 날 제1회 보고서. 근데 관제인 보고서를 잠깐 보면 이분 특이한 거는 뭐 음, 이분은 이제 특이병이 있습니다. 특이병. 그렇죠? 그래서 평생 특이병이 있어서 건강이 아마 늘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이제 무슨 매장도 운영하셨고, 근데 결국은 매장이 이제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좀 악화돼서 결국은 파산 면책에 이르렀고, 채무는 한 5,370만 원입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쵸? 질병이 있는 분이 79년생이면 이제 거의 40대 중반이지만,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먹고 살면서 5,370만 원을 갚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재산은 아까 말했듯이 보험 해약 환급금 515만 원, 그다음에 차량 한 600만 원. 합치면 1,100이니까 뭐
관제인에 따라서는 이걸 또 환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질병을 고려를 해야죠. 질병. 그렇죠? 또 차는 나름대로 지금 필수적인 교통수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차를 환가를 안 하고 보험도 515만 원 정도면 특이병,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거는 넘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속하게 면책이 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